오늘도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 몇 년을 대충 보면 그 이전보다 이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시간이나 충전할 수 있는 환경도 비교적 많이 갖춰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여행이나 출장을 간다면 꼭 챙겨야 되는 필수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출시한 지는 좀 됐지만 보조 배터리 치고는 많이 비싼 가격이라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도 궁금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입해본 앵커의 보조 배터리 737 파워뱅크를 살펴보려고 해요. 140W 충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이 제 기억엔 작년 가을쯤 출시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출력 보조 배터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여러 제품 리뷰 찾아보시고 할 텐데 그냥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현역으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글로벌 공홈에서는 159.99달러고 국내 정발 제품은 179,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정가 기준이고 나온 지 좀 된 제품이라 그런가 할인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인을 받아도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정확한 제품 이름은 앵커 737 파워뱅크이고, 이 패키지 전면에는 140W 입출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품 사진도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제품 스펙 적혀 있는데 배터리 용량은 24,000mAh고 아래는 각 단자별로 입출력 값이 있어요. 이건 이따 제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성품은 배터리 본체, 그리고 아래쪽에 파우치랑 USB C2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까지 단촐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파우치가 말이 파우치지 그냥 헝겊 주머니 같은 느낌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휴대용 게임기용 폰 파우치 같은 걸로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배터리 본체 보면 일단 묵직해요. 무게가 스펙에서는 632g으로 나오는데 측정을 한번 해보면 634g, 630g이 조금 넘는 무게고, 길이는 케이스 씌운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이 정도 차이고, 두께도 이 정도예요. 애초에 뭐 작고 가벼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재질이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이 까만 부분은 디스플레이예요. 여기에 이제 충전 속도나 배터리 잔량 같은 정보를 표시해주고, 이 위에는 3개의 단자가 있어요. USB-C 2개, USB-A 1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제일 위에 있는 USB-C는 입력 출력,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자고, 그 아래에 USB-C 단자는 출력만 되는 단자예요. USB-A도 출력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USB-C 단자는 단일 출력으로 최고 140W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물론 단자를 2개 동시 사용하면 나눠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USB Type-A는 최대 18W까지 출력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버튼이에요. 이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켤 수 있고, 뭐 누를 때마다 각종 정보들을 따로 보여줘서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며칠 사용을 해봤어요. 그냥 집에서 책상 위에 두고 기기들 돌려가면서 충전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꽤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저는 집에서 충전을 자주 하는 것들이 맥북이랑 아이패드, 그리고 스팀덱이랑 닌텐도 스위치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 충전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기 전에 이 배터리 충전해 놓고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특히 스팀덱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이 케이블 연결해 놓은 상태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위치는 배터리 연결해주면 외부 출력도 되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보면, 꺼진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앵커 로고 나오고 배터리 잔량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온도가 섭씨랑 화씨로 나와요. 사실 충전할 땐 어느 정도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뜨거워져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긴 해요. 그리고 옆에는 배터리 컨디션 나오고, 그 아래에 지금까지 얼마나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전력값도 표시해줘요. 또 100%를 사용할 때마다 카운트되는 배터리 사이클도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는 이 화면이 몇 번 켜졌는지까지 보여줘요. 이건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6가지 정보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계속 켜두면 그만큼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소모가 될 테니까 이건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스팀덱이나 닌텐도 스위치를 활용할 때도 물론 좋았지만 종종 외부에서 작업할 때 좋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요즘 나오는 PD 충전기들보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콘센트가 많기로 소문난 카페를 가더라도 자리에 따라서 없는 경우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 되게 좋았어요. 특히 맥북은 140W 고속 충전기랑 맥세이프로 충전하면 140W까지 받는데 이 배터리에 맥세이프로 충전하면 진짜 엄청 빨리 충전되더라고요. 맥북 프로 16인치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이 대충 870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할 일이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교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캠핑용으로 6만 mAh짜리 보조 배터리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PD 충전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최대 출력이 22W예요. 그런 건 충전 횟수는 당연히 많겠지만 닌텐도 외부 화면 출력도 안 되고 스팀덱도 충전하면은 경고문 계속 띄우고 그래서 만족감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외부에서 며칠 동안 사용할 게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나 싶은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용량 보조 배터리는 문제가 이 배터리를 다 사용했을 때의 충전 시간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배터리 충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제품 자체 충전도 140W로 받아서 지원하는 어댑터랑 케이블만 있으면 배터리 충전도 금방금방 되니까 이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보다 오히려 쾌적한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니면 씻을 때 잠깐 충전기에 연결해두면 금방 충전되니까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게 충분히 다를 수 있겠지만요. 마지막 장점은 항공기 반입에 허용 가능한 스펙 끝까지 채워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여행을 간다면 이 배터리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출장이라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다음 달에 해외를 잠깐 다녀와야 되는데 다른 거 안 챙기고 이거랑 케이블만 챙겨서 다녀와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세일 중이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조 배터리 주제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걸 이해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이나 사용 환경을 생각하면 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더라고요. 거기다 앵커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 충전 단자들이 전부 USB-C로 통일되고 엄청 저렴한 어댑터 같은 거 막 나오고 하잖아요. 뭐 대부분 문제가 없기는 한데 간혹 어댑터나 배터리가 죽거나 최악의 상황엔 충전을 받는 기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많이 알려진 믿을만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앵커의 140W 입출력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살펴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도 아니고 하니까 고성능의 보조 배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검색해보시면서 참고할 만한 하나의 리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